87페이지 피세요. 다 폈습니까? 문단 번호 한번 쏙 써봐. 문단 번호. 총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준다고 했어. 자, 볼게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쳐주는 게 좋겠죠? 재무비, 영업비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발생되는 비용이고요.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하잖아. 그치? 영업고정비는 기계설비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말했어요. 뭐가? 영업 고정비가.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오겠지. 또는 영업 고정비가 어떻게 지렛대 역할을 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지가 나와 있겠죠. 자, 가볼게요.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비유동 자산 나왔는데 비유동 자산이 위에 나와요. 영업 고정비에.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 자산이라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때때로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영업 위험은 여기 있으니까 영업 위험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예.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 도이다. 영업 레버리지 도는 영업 레버리지 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영업 레버리지 도가 나오는데 밑줄은 여기겠죠. 이렇게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사용되는 게 영업 레버리지 도야. 영업 레버리지 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뭐라고?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 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수식이 다예요. 지금 설명한 게. 영업 에버리지도는 뭐냐면 위에서 개념 볼게요. 매출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이야. 얘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으로 나타내. 그럼 여기서 공헌이익이 뭔지 설명했잖아. 이게 이거야.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뺀 거. 매출액에서 영업빈들을 차감한 거. 그럼 영업이익이란 뭐냐? 공헌이익에서 공헌이익이 요만큼이지 매출액과 영업 변동비에서 영업 고정비를 차감하는 거. 이거야. 이게 뭘 구하는 거야? 영업 레버리지 도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니네도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과학이나 기술이든 경제든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거나 수식이 나오거나 도표가 나오면 니네가 그거 자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 지문만 보고 와 그래프 도표 나와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이런 수식이나 도표나 뭐 그래프나 도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읽어보고 얘를 그냥 띄워놓지 말고 충분히 한번 봐. 공헌이익, 영업이익 다 설명돼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 글은 뭐냐?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영업 에버리지 도야. 그럼 영업 에버리지 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좀 더 가볼게. 위 수식은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에버리지 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라고 설명했으니까 밑줄은 여기에요. 영업 고정비가 커. 영업 고정비 이거잖아. 이게 크면 이게 뺀 금액이잖아. 얘가 크면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영업 에버리지는 커진다 이거야. 영업 에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영업 에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거였어. 영업 에버리지 효과는 뭔데? 위에 나와 있죠? 영업 에버리지 효과가 뭐야? 매출액 대비, 매출액 변동 대비 영업이익의 변동이야. 그게 커진다는 얘기야. 자, 한번 가볼게.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10억 원, 매출액 10억이요. 영업 변동비가 6억 원, 여기 6억 원이죠. 그럼 여기는 4억이죠. 4억에서 영업 고정비가 2억, 여기는 2억이지. 그럼 2분의 4가 되는 거지. 영업 에버리지도는 몇이야? 2가 되는 거야. 2분의 4니까. 4억이 되면 영업이익은 쭉쭉쭉쭉 나오면 2억은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 레버리지는 2가 되면 이건 뭘 나타내냐? 10% 매출액이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2배인 20% 증감됨을 뜻한다라는 거야. 매출액이 10% 늘잖아? 영업이익이 20% 늘어요. 반대로 매출액이 10% 줄어들면 영업이익도 20%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게 영업 에버리지 효과를 나타낸 거야. 됐지?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야. 다음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나오죠.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건 매출액이 늘었을 때죠.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된다.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영업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에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설명해 준 거야. 왜 매출액이 증가하면 매출이익이 2배로 증가하고 왜 매출액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2배 감소하는지.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다음과 같은 점 시사점이 나오겠죠?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은 영업 에버리지가 높으면 이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야.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 문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 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영업이익과 영업위협에 대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를 늘리느냐 마느냐야. 만약에 이 학원으로 따져보자면 학원이 전망이 밝아. 그지? 그럼 뭐 하긴 해? 영업 고정비를 늘리는 거야. 뭐해? 옆에 있는 건물을 터서 옆에 상가를 얻는 거야. 그럼 고정비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애들이 늘어나면 돼. 근데 전망이 안 좋은데 전망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잘 몰라. 그런데 학원을 확장하는 건 오히려 고정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더 나가는 거겠지.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야. 자, 정리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이 중에서 영업 고정비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업 고정비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면 여기서는 영업 위험과 영업 이익에 대한 설명이야. 미치는 영향.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영업 레버리지도야. 영업 이익과 영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거야. 영업 레버리지 뭐냐? 매출이 증가했을 때 매출 변동분의 매출 변동이 매출이익에 얼마큼의 변동을 주느냐 이거야. 여기는 2였지? 2여니까 여기서는 이제 2가 나오니까 그럼 매출이 10% 늘면 영업이익은 20% 늘고 매출이 10%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20% 감소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얘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이 확대된다는 건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는 거지. 전망과 관련해서 전망이 좋으면 고정비를 늘리고, 전망이 안 좋으면 고정비를 낮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 위험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죠.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죠. 자, 찾아보세요. 영업비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영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첫 번째 문단 가봐. 영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였지? 도현아, 영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가 있냐? 도현아? 영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 있어? 아까 이거 안 그었어? 표? 선 그었잖아. 영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 영업 변동비와 영업 고정비가 되어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그래. 그럼 영업 고정비에 해당하는 게 뭔데? 시설 투자지? 시설 투자가 늘어나면 영업비는 늘어나겠죠. 영향이 알 수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 다음,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비용의 분류. 첫 번째 문단에 나와있지? 기업의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 비유동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나와있지? 사업 전망이 좋으면 뭐라고 나와요?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사업 전망이 좋으면 에버리지를 높여야 되잖아. 그치? 영업이익도 나오잖아. 네 번째 문단. 여기도 다섯 번째 문단 나오죠. 자, 현금화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나 여기? 안 나오지 않아? 안 나옵니다. 자, 다음. 요거 가볼게요. 문맥을 고려해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야. 이거 선생님 되게 중요시하는 문제지? 가장 적절한 것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답을 가지고 와야 돼. 기억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지렛대 역할을 한 건 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뭐지?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0%야. 이게 지렛대잖아. 조그마한 힘으로 10% 힘으로 20% 힘을 내는 거잖아. 이게 지렛대 효과야. 결국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2배의 변동폭을 가지는 걸. 그걸 말하는 거지. 지렛대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 다시 할게. 매출액 변동 대비 매출이익의 변동이 큰 것. 이게 지렛대 효과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답 나오니 바로.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관련된 답 찾아봐. 상도 몇 번? 지금 얘기했죠. 매출액 변동 대비 영업이익의 변동 대비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4번 맞아? 4번 바로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서 답을 먼저 생각하시고 넘어오는 거야. 여기 선택지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기억의 힘을 항상 먼저. 이런 문제 자주 봤잖아. 영업 에버리지도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 했어요. 자, 영업 에버리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본문에서 보면 영업 에버리지도는 그 표 보면 영업 고정비가 많아지면 영업 에버리지도는 커진다라는 거죠. 기업의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소모품비는 어디에 들어가니? 영업 고정비니 영업 변동비니? 소모품비. 영업 고정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그치? 이 표를 보면 이 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 여기서는 영업 변동비에 해당한단 말이야. 이게 증가하면 여기도 같이 증가해. 얘는 레버리지 영향 자체를 못 미쳐. 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이거 두 개는 똑같잖아. 얘밖에 없어. 응? 영업 고정비가 작아. 그러면 에버리지도가 작아지는 거고, 영업 고정비가 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커지는 거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분자 분모가 똑같이 움직이잖아. 얘밖에 없는 거지. 1번 틀렸죠? 다음, 기업이 영업 위험의 감소를 위해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 에버리지도는 감소한다. 비유동자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 영업 고정비에 해당하지. 그걸 줄여요. 줄여면 에버리지도는 어떻게 되니? 감소되는 거 맞지? 얘는 맞네? 다음 몇 번? 2번. 생산 기업 시설을 확장하여. 기업의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영업 고정비를 늘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영업 에버리지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기업의 투자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단위 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영업 에버리지도를 활용한다. 이게 단위 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도구가 영업 레버리지도니? 아니지. 영업 레버리지도는 뭐였어? 매출액 변동 대비 영업이익의 변동을 나타내는 게 얘죠. 틀렸고요.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익이 같을 때는 위아래가 같다는 얘기죠. 영업 에버리지도에 따르면 영업 에버리지 효과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봐요. 공헌이익과 같아요. 이 표가. 봐요. 여기 같은 몇이니? 1이잖아. 1. 영업 레버리지가 1이야. 매출액이 1만큼 늘어나면 영업도 1만큼 늘어나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얘 한번 가볼까요? 얘 니랑 한번 풀어볼래? 풀기 싫어? 나보고 풀으라고?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자,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는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땡땡 기업은 작년에 A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어요. 개당 10,000원에 100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100만 개고요.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100억 원이에요. 영업 변동비 나오죠? 영업 변동비는 개당 9,000원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영업 변동비가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올리기 위해 비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영업 고정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됐죠? 영업 고정비가 늘었죠. 그럼 여기 에버리지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영업 고정비가 없지. 그럼 여기는 에버리지도가 1이에요. 영업 에버리지 효과가 있어 없어 얘는? 없죠.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얘는 몇이니? 앞에 있는 표에다 집어넣고 해봐. 자, 계산해보자. 위에 표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에 표는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빼면 되잖아. 매출액이 얼마니? 매출액이 얘는 매출액이 100이잖아. 100원에서 영업 변동비를 빼. 70억을 빼. 그럼 얼마야 얘는? 30억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30억에다가 영업 고정비를 빼. 20억을 빼면 얼마가 되니? 10억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는 몇이야? 3이야. 얘는 영업 레버리지도 3,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지. 계산하는 것도 1도 아니지. 이렇게 계산하고 봅시다. 영업 에버리지도가 자, 땡땡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죠. 왜? 1이니까. 땡땡 기업 B 생산 방식을 전환한다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지 않겠군이라고 했지. 영업이익 따져봐야죠. 본문에 표로 봐야 돼. 표로. 영업이익은 뭐와 뭐로 나눠지죠? 분모값이지? 자, 여기 영업이익 얼마니 여기? 영업이익 얼마야 여기?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빼면 되잖아. 10억이지? 10억이잖아. 왜? 영업 고정비가 없으니까. 여기는 매출액 100억에서 영업 변동비랑 영업 고정비 빼면 90억이니까 10억이지? 똑같잖아. 그래서 매출이익은, 영업이익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영업이익 감소되는 게 아니죠.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그대로죠. 같다면. 얘 틀렸고. 다음 몇 번이야 그러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다 쉽게 나오잖아. 야, 표가 다잖아. 표만 나오면 되는데 뭐. 그 정도 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고. 3번 가봐. B의 생산 방식으로 바꿔요. 전환은 판매량이 10% 증가했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거. 맞지? 에버리지가 3이니까. 기업이 올해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에버리지도를 높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A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되겠군. 영업비는 뭐와 뭐로? 영업 고정비랑 영업 변동비지. 근데 영업 고정비가 없잖아. 그럼 다 100% 영업 변동비지. 영업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 구성되겠지. 맞죠? 영업 변동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81페이지 거. 81페이지 거.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만 읽어줄게. 시간이 빠듯하니까. 명과 실, 즉 이름과 실제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명실 문제는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지다가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철학적 주제로 정립되었습니다. 뭐가? 명실 문제다. 이 시기에 이렇게 명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사상가와 학파가 공손용과 후기 묵가로 이들 사이에 철학적 논쟁의 국면이 펼쳐졌다라고 했죠. 즉 명실 문제와 관련된 철학적 논쟁이 나올 거야. 누구와 누구의? 공손용과 후기 묵가가 명실론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논쟁을 펼쳤는지가 이 글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명가 사상가인 공손용은 여기서 공손용의 내용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 반면 후기 묵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뒤에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공손용, 여기는 후기 묵가지. 자, 읽고 할 수 있겠죠? 자, 풀어보세요. 시간은 10분 정도 줄게요. 풀어. 자, 공손용 나오죠? 이 공손용에서 여기서 이제 실이 무엇인지, 실에 대한 실, 그 다음에 명, 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1대1 대응을 관계를 통해서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다 1대1 대응이죠. 이건 이 말을 통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선,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가 1, 2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 말이라는 명과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손용이었고, 후기 묵가는 흰말도 말이고 말이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흰말 타고 똑같다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또한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것과 이렇게 된 것도 반대했다라는 거.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대상이 있는 것도 반대했다라는 거 이렇게 부정했어요. 근데 얘가 부정한 것은 명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명을 다시 달명과 유명, 사명으로 남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달명은 달명, 그 다음에 사명은 이렇게 됐고, 유명은 이렇게 사명, 유명, 달명. 사명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유명사, 다른 하나는 특정세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몇 번일까요? 1번은 몇 번? 5번. 이걸 사명이잖아. 이거 사명이 고유명사. 사명이 하나가 고유명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유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공손용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공손용 뭐라 그랬어? 하나의 대상에는 하나의 이름만 붙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러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8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 4번. 다음. 자, 이렇게 됐고, 여기는 89번의 답은 몇 번이냐? 4번이다라고 했죠? D와 E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틀렸고. 90번. 아까 선생님 미리 얘기했죠? 해보라고. 이렇게. 4번. 1대1 대응. 기표가 달라도 기회가 같을 수 있고요. 기표가 같아도 기회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앉아! 누가 일어나래? 과제 다 해와. 꼭 정신 차리고. 고3이다.